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사람의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총성이 멈춘 뒤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손에 든 총을 내려놓았고 손을 들었으며 체포되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을 밝혔습니다. 나는 대한이군 참모중장 안중근이다. 이것은 항복이 아니었습니다. 선언이었습니다. 자신이 범죄자가 아니라 군인이라는 선언, 이것이 암살이 아니라 전쟁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쓰러졌고 혼란이 일어났으며 안중근은 그 자리에서 체포됐습니다. 러시아 헌병이 안중근을 붙잡았습니다. 일본 영사관으로 넘겨졌고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너는 누구냐? 왜 이토공을 죽였느냐? 누가 시켰느냐? 안중근은 침착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고 당황하지 않았으며 준비된 것처럼 대답했습니다. 나는 대한이군 참모중장이다.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 침략의 원흉이다. 나는 군인으로서 적장을 처단했다. 이것은 전쟁 행위다. 일본 관리들은 당황했습니다. 범죄자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체포되면 두려워하고 변명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안중근은 달랐습니다. 안중근은 오히려 이토 히로부미의 죄를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데 관여했다. 둘째, 고종 황제를 폐위시켰다. 셋째,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해 조선의 외교권을 빼앗았다. 넷째, 정미칠 조약으로 조선의 내정을 간섭했다. 다섯째, 무고한 조선인을 학살했다. 안중근은 15가지 죄목을 정확히 나열했습니다. 감정적이지 않았고 논리적이었으며 준비된 것처럼 조리 있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즉흥적인 범죄가 아니라 계획된 정의의 실현이었습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1910년 2월 위순 법정. 일본은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려 했습니다. 안중근을 범죄자로 규정하고 빨리 처리하고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안중근은 그들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 안중근, 내가 이토공을 살해한 것이 사실이냐? 안중근은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살해가 아니다. 처단이다. 나는 군인이고 이토 히로부미는 적장이었다. 전쟁 중에 적장을 제거한 것이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군인이라고 하느냐? 안중근은 군복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계급장도 없었고 군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안중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대한이군 참모중장이다. 비록 지금 군복을 입지 않았지만 나는 독립을 위해 싸우는 군인이다. 조선은 일본과 전쟁 중이다. 내가 한 일은 전쟁 행위다. 재판정이 술렁였습니다. 일본 재판관들은 당황했고 방청객들은 놀랐으며 안중근의 당당함에 모두가 압도됐습니다. 검사가 공격했습니다. 내가 죽인 것은 이토공뿐만이 아니다. 무고한 사람들도 다쳤다. 이것은 테러다. 안중근이 쏜 총에 이토 히로부미의 수행원들도 맞았습니다. 일부는 다쳤고 혼란 속에서 다른 사람들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안중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으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내 잘못이다. 무고한 사람을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 이토 히로부미만 처단하려 했다. 안중근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내가 한 일은 정당하다. 이토 히로부미는 반드시 처단되어야 할 인물이었다. 재판은 계속됐습니다.
일본은 안중근을 흔들려고 했습니다. 증인을 불러왔고 증거를 제시했으며 안중근의 말을 반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안중근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행동을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다. 그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은 살인이 아니라 전쟁이다. 안중근은 일관됐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군인이다. 이것은 전쟁이다. 나는 내가 한 일을 후회하지 않는다. 재판관이 물었습니다. 내가 만약 풀려난다면 또 같은 일을 하겠느냐? 안중근은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만약 조선이 여전히 일본의 침략을 받고 있다면 나는 또 같은 일을 할 것이다.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형을 앞둔 사람이 목숨이 걸린 재판에서 이렇게 당당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안중근은 변호사를 거부했습니다. 일본이 선임한 변호사가 있었지만 안중근은 말했습니다. 나를 변호할 필요가 없다. 나는 내가 한 일이 옳다고 믿는다. 변호받을 이유가 없다. 변호사는 난처했습니다. 하지만 재판 절차상 변호인이 필요하다. 안중근은 고집했습니다. 그렇다면 형식적으로만 하라. 나는 변호를 원하지 않는다. 재판 내내 안중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협박에도 회유에도 압박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판정을 교육의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의 죄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조선이 어떻게 침략당했는지, 백성이 어떻게 고통받았는지, 일본이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 증언했습니다. 방청객 중 일부 일본인들조차 안중근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토공이 정말 그런 일을 했는가? 조선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고 놀라워했습니다. 안중근은 재판정을 독립운동의 무대로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세계에 전했고 조선의 현실을 알렸으며 일본의 침략을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1910년 2월 14일 판결일이었습니다. 재판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모두가 결과를 알고 있었습니다. 사형이 불가피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한 죄로. 안중근은 똑바로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평온했고 자세가 흔들리지 않았으며 두려움의 기색이 없었습니다. 사형을 선고한다.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정이 술렁였습니다. 예상된 결과였지만 실제로 선고되자 충격이었습니다. 26 청년이 죽음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안중근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판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당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 할 말이 있는가? 보통 이 순간 사람들은 용서를 빌거나 가명을 호소하거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안중근은 담담하게 자신의 뜻을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한 일을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조선의 독립을 위해 싸웠고 그것은 정당한 일이었다. 나는 죽지만 조선은 반드시 독립할 것이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나는 개인 자격으로 한 것이 아니다. 나는 대한의군 참모중장으로서 한 것이다. 나를 전쟁 포로로 대우해야 한다. 마지막 순간까지 안중근은 자신의 신분을 주장했습니다. 범죄자가 아니라 군인이라고, 암살자가 아니라 독립투사라고 외쳤습니다. 안중근은 위순 감옥으로 옮겨졌습니다.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곳이었습니다. 죽음까지 한 달 남짓의 시간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시간을 절망 속에서 보냅니다. 후회하고 울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안중근은 달랐습니다. 안중근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동양평화론. 안중근의 마지막 저작이었습니다. 놀라운 내용이었습니다. 복수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증오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평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안중근은 이렇게 썼습니다.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는 한국, 중국, 일본이 협력해야 한다. 세 나라가 힘을 합쳐 서양 열강에 맞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이 침략을 멈춰야 한다.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사람이 일본에 의해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죽음을 한 달 앞둔 사람이 평화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일본과의 협력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안중근은 일본을 증오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침략을 증오했을 뿐입니다. 일본 국민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군국주의를 미워했을 뿐입니다. 안중근은 이렇게도 썼습니다. 나는 이토 히로부미 개인을 미워한 것이 아니다. 그가 저지른 침략 행위를 미워했을 뿐이다. 만약 일본이 침략을 멈추고 조선의 독립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의 글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이성적이었고 냉정했으며 미래지향적이었습니다. 안중근은 휘호도 남겼습니다. 감옥에서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글씨를 써줬습니다. 일본인들도 안중근의 글씨를 원했습니다. 안중근의 인품에 감동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다.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서 가시가 돋는다. 이익을 보거든 의로움을 생각하고 위태로움을 보거든 목숨을 바쳐라. 안중근의 글씨는 힘이 있었습니다. 필력이 강했고 글자마다 신념이 담겨 있었으며 보는 사람을 압도했습니다. 안중근은 왼손으로 글씨를 썼습니다. 오른손 약지가 잘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병 활동을 할 때 동지들과 함께 손가락을 잘라 독립을 맹세했던 것입니다. 왼손으로 쓴 글씨였지만 오른손으로 쓴 것보다 힘이 있었습니다. 신념이 손을 움직였고 정신이 붓을 이끌었으며 의지가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안중근은 가족에게 편지도 썼습니다. 아내에게, 어머니에게, 아들들에게 이별을 고하는 편지였습니다. 어머니에게 쓴 편지가 특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불효를 용서하소서. 먼저 가는 불효를 저지릅니다. 하지만 아들은 나라를 위해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슬퍼하지 마소서. 아들은 영광스럽게 죽습니다. 안중근의 어머니는 이 편지를 받고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나라를 위해 죽는다니 자랑스럽다. 어미는 슬프지 않다. 아들들에게 쓴 편지도 있었습니다. 너희는 아버지가 없이 자라야 한다. 힘들 것이다. 하지만 아버지를 원망하지 마라. 아버지는 너희에게 자유로운 나라를 물려주려 했다. 너희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어라. 안중근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분도, 둘째 아들 준생. 안중근은 아이들을 사랑했습니다. 함께 있고 싶었고 자라는 모습을 보고 싶었으며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안중근은 선택했습니다. 개인의 행복보다 나라의 독립을, 가족과의 시간보다 독립운동을 선택했습니다.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중근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1910년 3월 26일 안중근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신부가 찾아왔습니다. 고해 성사를 했고 마지막 미사를 드렸으며 성체를 받았습니다. 안중근은 평온했습니다. 신앙 안에서 평화를 찾았고 두려움을 극복했으며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간수가 마지막 식사를 물었습니다. 먹고 싶은 것이 있는가? 안중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배고프지 않다.
형장으로 가는 시간이 됐습니다. 안중근은 스스로 걸어갔습니다. 붙잡혀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의연했고 당당했으며 끝까지 품위를 지켰습니다. 형장에 도착했습니다. 교수대가 있었고 밧줄이 걸려 있었으며 사형 집행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중근은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죽는 순간까지도 안중근은 조국을 외쳤습니다. 개인의 안녕이 아니라 나라의 독립을 외쳤습니다.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에도 신념을 지켰습니다. 안중근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26의 젊은 나이에 두 아들을 남기고 독립을 보지 못한 채. 하지만 안중근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체포될 때도, 재판을 받을 때도, 사형을 선고받았을 때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안중근은 분노 대신 동양의 평화를 이야기했습니다. 복수를 외치지 않았습니다. 증오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래를 말했고 평화를 꿈꿨으며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끝까지 자신의 이름과 신념을 지켰습니다. 나는 대한이군 참모중장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안중근은 이것을 반복했습니다. 범죄자가 아니라 군인이라고, 살인자가 아니라 독립투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사형을 선고받고도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 안중근의 태도는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안중근을 테러리스트로 봤던 일본인들도 점점 안중근을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중근의 당당함에, 신념에, 인품에 감동받았습니다. 안중근을 경호했던 일본 간수들도 안중근을 존경했습니다. 이렇게 의연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감동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안중근은 적에게도 존경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것이 안중근의 힘이었습니다. 총으로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지만 태도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안중근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흔들립니까? 무너집니까? 아니면 끝까지 신념을 지킵니까? 안중근은 보여줍니다.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신념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혼자여도 당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은 안중근의 태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형을 선고받고도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 죽음 앞에서도 신념을 지킨 사람, 끝까지 자신의 이름과 정체성을 지킨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안중근, 그는 총으로 싸웠지만 태도로 이겼습니다. 목숨을 잃었지만 정신은 살아남았습니다. 죽었지만 영원히 기억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